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또 전체 구민 중에 약 40%가 청년층인 자치구 중 가장 젊은 도시 관악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예. 취임 후에 이제 2달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관악구청장으로 당선된 지도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 가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구정을 좀 파악하고 예. 그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55개 실천 과제를 적어도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이후에 그런 공약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적어도 민관이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예. 적어도 이제 그 공약 이후에 더 추가할 사업은 없는지부터 파악해서 4년간의 로드맵을 완전히 그려냈습니다. 아, 2달 만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6대 비전과 71개의 실천 과제를 예. 4년 동안에 실현할 계획을 다 세운 거죠. 예. 지금 뭐 보니까 30년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묵은 민원부터 먼저 처리를 하셨다는데 남현동에 네. 있는 뭐 골목을 그렇습니다. 예. 골목에 이제 산하고 예. 같이 있는 도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어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민원으로 이제 가져오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이 차가 다니기에 굉장히 어려운 도로였어요. 거기에 예. 그 길을 한 1m만 좀 넓혀줘도 예. 그냥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주민들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 한 30년 동안을 관악 구정 보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런 건지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예. 제가 평상시에 시의원, 구의원 하면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예. 현장에서 즉석에서 해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경험 삼아서 가봤더니 그 지적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지적선대로만 해결해 주면 되겠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민원은 완전히 해결된 거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바로 해결해내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30년 동안이나 그 간단한 것을 왜 시행을 못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그게 산이니까 그게 공원 용지거든요. 그 산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공원 용지 대체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적선이 어딘지 확인해 봤더니 그럼 지적선대로만 처리하면 대체 부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현장에서 진행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해결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참 폭염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관악구가 사실은 이 폭염에 대한 어떤 대비가 청년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지원책들을 좀 마련을 하셨다면서요? 올해 정말 이 서울과 아프리카를 합쳐서 말하는 서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폭염이 제 수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말 이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본부를 설치를 하고 옥탑방이나 지하방 쪽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청 직원 또 동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주거 취약계층이 한 8,000세대 정도. 그래서 그걸 5조 노후로 나눠서 2인 1조로 나눠서 일일이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니까는
선풍기도 없이 그걸 그 무더위를 날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독거노인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도 갖다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이 폭염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구청장님께서 초선이신데 깜짝 놀란 게 다자구도 속에서도 60%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인데다가 다자구도라 그러면은 40% 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주당 강세라고 해도 이런 그 높은 득표율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8년 했고 시의원을 8년 했습니다. 적어도 구정을 누구보다 더 어떤 후보보다 잘 알고 또 시정을 어떤 후보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 행정 속에서 같이 네트워크로 가져가야 될 정책이나 사업이나 발전 방향이나 모든 것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과 구정을 넘나들면서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갖추는 박준희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 대목이 한번 인정을 받았던 거고 관악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테란밸리, 구로의 지밸리 사이에 끼어서 배드타운으로 멈춰 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수 대학, 유명한 대학 주변에는 꼭 굉장히 산업적으로나 이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관악 공동체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하는 서울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거기에 산업시설이라든지 서울대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남아서 적어도 벤처기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산업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업하고 나면 떠나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면 선순환 돼서 이런 분들이 관악의 같이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남아줄 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이 좀 아쉬워서 제가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구청장의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구청장이다. 이런 게 높이 평가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 자랑할 만한 그런 그런 기억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98년도에 구의원이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이 실태가 그때만 해도 급 간식비가 910원 나왔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910원 하루 우리 아이들의 간식비가 나오면 방울토마토 그냥 한두 개 주고 말고 그다음에 직원으로 출근하지도 않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고 뭐 이렇게 급여를 준다든지. 공급 유용이네요. 그럼요. 심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조사 특위를 제안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바꿔내고 혁신해내고 뭐 위생관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제도 개선을 했더니 이게 전국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그 벤치마킹 올 정도로 혁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제 시의원으로서는 제가 이 교통약자들이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역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모차를 끄는 분이라든지 휠체어 타는 분들이 거기가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주로 이제 학생 시위를 하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네 가면은 모든 게 굉장히 쌌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쌉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 한잔 하고 거기서 친구네 하숙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매식이라고 식권도 되게 싸게 푸짐하게 먹었던 그런 걸 이용해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는 엄청나게 큰데 예. 그거를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하는 꼭 거예요. 그 지하에 예. 계단을 통해서 걷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었거든요. 유모차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이런 걸 장애인들은 보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구현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사거리 횡단보도를 다 만들어주면 예. 이동권 확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장애인 휠체어 타는 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이 보행권을 확보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교통정책 자체가 다 서울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시연 되자마자 만들어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9호선 이 9호선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맥커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 방송에도 언론에도 상당히 문제시 됐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특위를 열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그 9호선이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이제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았죠. 3조 2천억을 세이브시켰어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만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철퇴를 내렸던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그 고시생들이 거기서 그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게 가서 한 끼를 해결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동네는 정말 완전히 고시생들을 위한 독특한 지역의 경제 메커니즘이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건데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 막 민물처럼 그냥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이후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거기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경제구청장을 포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법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그쪽이 완전히 슬럼화되고 공동화돼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대학들 주변에는 반드시 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산업 생태계가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관악 공동체는 그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상해 내는 것은 지금 공약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쪽에 대학동 쪽에 서울시가 지금 지역 대학하고 지역 그 상권을 살려내는 특화하는 그래서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0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적어도 그쪽에 앵커 시설도 하고 이제 창업밸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낙성대 쪽에는 이제 벤처밸리를 그런 앵커 시설을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혁신 경제의 한 트랙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그 봉천 사거리, 신림 사거리 이렇게 갔던 것은 거기에 정말 오랫동안 그 젊은이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줬던 단골집들이 있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싹 사라졌던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한 트랙으로는 적어도 골목 상권, 전통 시장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뭐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골목 상권에서 나온 브랜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골목 상권이 정말 활성화되고 그런 안심 상권을 조성하려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낙성대 사로수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상가 주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정에서 나서서 정말 건물 주인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트랙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우리 맞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관악과 마을 기업이 주가되는 예. 뭐 이런 생태계를 깔아서 예. 적어도 공동체도 회복하고 예. 또 활성화하고 예. 더 나가서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예. 그런 생태계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경제. 우리는 청년 인구가 해 25개 구청 중에서도 최고 40% 정도 집중돼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중력 지대라든지 뭐 청년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걸 형성해서 적어도 청년 경제를 일으킴으로써 이런 네 트랙의 경제 구조를 가져가면서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개 그 기초지자체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주거의 안정과 일자리인데 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게 재정 자립도 20%인 이 관악구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6대 비전과 71개 실현 과제를 예. 이제 노드맵을 다 그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무려 1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하더라니까요. 4년 동안에. 예. 우리 관악구 돈 없습니다. 예. 재정 자립도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예. 도저히 이런 공약 사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그렇게 갖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를 설득하고 또 예.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 이 지역에 유치해야만이 예. 이게 실현 가능한 숙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약할 때도 경제구청장 표방이라는 것이 예. 이게 상당히 4년 후에 뭐 복지구청장 이렇게 표방하고 가서 몇 가지 해놓으면 예. 실적이 나겠지만 예. 이 경제구청장은 대통령이나 예? 또 아니면 시장 정도 돼야 공약할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예. 우리 관악구의 경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예. 열악하고 이런 생태계를 깔지 않으면 도저히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 좀 성과를 못 내더라도 예. 이건 꼭 공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던 거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아주 야무지게 설득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관악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박이들이 꽤 많이 살죠. 네, 예. 예, 그래서 지역 내 공동체라든가 뭐 어떤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다든가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계획들, 네. 이런 계획들은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민선 7기 관악구정의 키워드는 역시 소통과 협치라고 예. 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예. 어떤 그런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지자체에서 특히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뭐 학계 다 한꺼번에 참여하는 예. 정책기획단을부터 좀 출발을 했거든요. 아, 예. 그 지방 개발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가는 그 세종대 변창흠 교수 예. 같은 분을 모셔서 예. 우리가 기획 단장도 시키고 예.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드맵을 그리고 아, 예. 그래서 이제 협치를 같이 한번 해보는 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들을 네. 이 위원회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문단만 해도 한 200~300명을 꾸리고 대단한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관악혁신청이라 해서 적어도 언제든지 구청장하고 격이 없는 대화, 토론할 수 있는 예. 그런 1층에 관악청을 만들어서 카페 형태로 해서 뭐 약속도 그냥 그 카페에서 하면서 차도 마시고 만남도 하고 구청장하고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잠깐 그럼 구청장실을 카페처럼 만드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관악청이라 해가지고 예, 예. 1층에다가 지금 그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누구든지 쉽게 좀 구청장을 만날 수 있고. 저도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협치에 있어서는 네, 예. 즉 이런 게 이제 너무 보여주기 시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뀐 공간에 바뀐 그런 시스템이 정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그 아이디어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도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박준희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 잘 만나줄 거냐. 이런 맞아요. 제안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청장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만나겠다. 적어도 구청 문턱을 완전히 낮추고 활짝 열어서 열린행정, 소통행정, 협치행정 반드시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예.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교통 문제도 사실은 관악구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실제로 교통 지옥이 그 앞에 좀 형성이 되잖아요. 예. 뭐 봉천 사거리, 그 신림 사거리 앞은 늘 낙성대까지 해가지고 상습 정체 구간이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대중교통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 하지만 뭐 일단 교통 정체 때문에 그 교통의 요지인 이곳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자마자 교통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동서추구라는 도로가 남부순환도로 딱 하나의 의지하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이고 아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사당사거리는 맨날 막힙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교통 문제 해결 그러면 도로와 철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강남 순환 도시 고속화도를 지금 뚫려가지고 거기에만 접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든 뭐 금방 강남이나 수서나 이쪽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거기 돈도 비싸고 그리고 나오면 또 접근하기가 그러니까요. 어렵고 또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천경찰서 앞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낙성대에서 그 고속화도라고 만나는 일명 신림봉천간 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2023년에 개통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을 완전히 분산시킬 수 있고 지금처럼 거북이걸음 줄이어서 거기 접근하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생기면 완전히 교통체계가 지금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철도상으로는 이웃 동작만 해도 5개 노선에 지나가는데 우리 2호선 딱 하나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이 방법은 경전철이다. 해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적어도 그 경전철을 신림선, 그다음에 서부선, 난곡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난곡선은 완전히 엎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발표할 때 이제 장승백에서 끝나던 것을 은평세절에서 시작해서 노량진을 거쳐 장승백에 끝나던 것을 그걸 서울대 입구까지 연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신림선은 지금 착공을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난곡선은 보니까는 이제 그때 대림에서 이 신림선 하는 시공사에서 그 민자로 참여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답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님 설득을 했죠. 이게 협상 조건이 바꿔지든가 민자 사업은 도저히 어려우니 재정 사업으로 바꿔주든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옥탑방살이 끝나면서 이번에 발표를 균형 발전 남북 간의 균형 발전 발표하면서 우리 다행히 난곡선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아주 4개의 노선 중에 하나로 난곡선이 선택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곡선, 서부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데는 이 신봉터널인데 이런 게 완공이 되면은 강남순환도로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면서 숨통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접근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마무리
말씀으로 예. 이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예, 마무리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간을 정치를 했는데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시 겸손하고 예. 적어도 청렴해야 된다라는 굳은 철학을 갖고 예.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고 예. 이제 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을 하면서도 정말 청렴한 구청장, 예. 낮은 자세의 겸손한 구청장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성원해 주듯이 이제 당선만 시켜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제가 초심을 잃고 잘못 가면 채찍도 좀 예. 해주시고 예. 잘하면 격려도 좀 해주는 예. 우리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언제든지 저 관악청에 가셔서 예. 따질 건 따지시고 예, 예. 커피 한잔 하시길 예. 우리 국민들께서 예. 직접 나서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